네, 안녕하십니까. 체인지업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관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죠. 어마어마하죠. 많다는 표현보다 그 이상일 거야, 아무래도요. 사실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많아지는데 보통 친구들 만나서 어디가 맛집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 여기가 결리는데 어디가 잘하니? 그럼 거기 한번 가봐라. 나 배 아픈데 어디 가야 되니? 그래, 저쪽이 좋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자, 뭐 이런 그 정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정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또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 거죠, 우리가. 네, 최근 시민단체가 의료 공백도시 3곳을 발표했는데 혹시 어느 도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울산에 포함됐어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게도 전남, 울산, 세종 그중에 우리 울산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자, 뭐 좀 자랑스러운 걸로 우리 울산이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뭐 개선을 해야죠, 이거는. 네, 시민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이 또 시민이 필요로 하면 공감하면서 함께 체인지하고 업해나가는 저희 체인지업. 오늘은 그래서 병원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체인지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울산의 의료 인프라 또 울산의 의료 서비스는 어떤 수준인지 현실을 한번 좀 짚어보고요. 네. 또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는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그리고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영혜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울산 MBC 유희정 기자님 함께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체인지업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암 치료만 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치료. 일단 대형 병원이 너무 없잖아요. 인구에 비례해서. 아무래도 서울이나 이런 위쪽의 병원보다는 조금 전문성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비나 의료 시설이 적어도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도권하고 우리 지방하고. 10년 차이는 굉장하죠. 최하위권입니다. 제 주위는 부모님들이나 다 무조건 서울 올라가요. 확률이 작으니까 살 확률이. 네, 살 확률이 확실히 작다고. 이제 이 중증도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좀 심하다 그러면은 좀 이제 서울 쪽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고. 지방이 조금 의료시설이라든가 뭐 조금 약간의 불신감이 있죠. 사실은 원래 저희도 양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직 아기가 너무 어려서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울산으로 그냥. 네. 네, 일단 영상을 봤는데 글쎄요. 저희 두 사람은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시민이고 어떤 의료 서비스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울산 시민으로서 굉장히 좀 참담하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서울로 가야 된다. 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좀 팽배한 것 같은데요.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의사 수만 놓고 보면 울산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그렇게 근거 없는 불만이나 편견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울산의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수가 2,73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7개 특광역시 중에 가장 적은 수준이에요. 울산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게 광주랑 대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인구가 140만 명 정도인데 의사 수는 울산의 2배 정도가 돼요. 2배나 많다고요? 네, 그러니까 울산의 절대수가 모자라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좀 심각한데 17개 시도 중에서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울산이 뒤에서 5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도 최하위였는데 네, 그럴 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괜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 시민들이 전국에서 특별하게 건강해서 그런 건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 아픈 경우에도 이런 답답함을 느끼겠지만은 맞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아도 그 불안감을 항상 끌어안고 그럼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울산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신 옥민수 예. 교수님은 또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질 좋은 의료기관 좀 적은 편이긴 해요. 네. 봅시다. 뭐 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인증. 인증은 금융기관에서도 공인인증서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프로세스라는- 병원은 다 인증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700개 정도의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울산은 한 37개 정도이고요. 근데 이 인증이 의무로 받아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유형이.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근데 그런 기관들 빼고 이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관들 중에서는 단 2군데밖에 지금 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만요? 네, 2군데만 받은 상황이고요. 근데 시민으로서는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근데 정도의 차이입니까? 보통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 네. 뭐 양질의 의료, 환자 안전에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받은 기관은 안 받은 기관에 비해서 적어도 이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그거를 유익 관심 있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병원이면 그런 건 당연히 예, 예. 통과하지 않았을까라고 믿고 가는데 사실 주차하기 편하냐 그게 일단 우선이었거든요. 저 그렇죠. 같은 내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 예.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어쨌든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지금 뭐 우리 우산 시민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네, 양질의 의료기관들이 좀 부족하다. 네. 이게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딴 데로. 의료 유출이 계속 예.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유희정 기자가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지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아침에도 뜨기 전인 새벽 5시. 첫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울산역으로 들어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들었거나 출장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목적지가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구에 사는 박호관 씨와 박 씨의 아내는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집사람이 암이라서 암 치료 받으러 올라갑니다. 3주에 한 번씩 18번 해야 되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 가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할 만큼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만큼 환자의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서울의 큰 병원까지 원정 진료를 다닌다고 합니다. 옛날에 장모님도 그랬고 그다음에 매형도 그랬고 울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마음이 저래들 그것 때문에 서울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집사람이 막상 딱 끄는 거 다치니까 이번만큼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들을 따라 기차를 타봤습니다. 새벽 5시 23분, 울산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는 SRT 첫 차. 부산을 출발해 이제 울산역을 한번 들렀을 뿐인데 열차 안에는 승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서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 있는 버스 환승센터. 환승센터의 한 차로는 대형 종합병원 2곳이 직접 운영하는 셔틀버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SRT 열차에서 내린 승객 대부분이 이 병원들의 버스를 타러 옵니다. 이 정도 줄은 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땅끝마을 어디지? 해남. 예. 거기 제일 멀죠. 그분들이 이제 목포로 와야 SRT로 오니.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영남과 호남 지역의 환자들이 서울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건 SRT 열차가 개통된 2016년 12월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주로 서울 강남에 몰려 있는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역으로 안 가고 교통이 좋아진 거죠. 오시기 수월해진 거죠. 이렇게 몰려든 환자들로 병원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하루 만에 진료가 끝나는 날도 있지만 수술을 받거나 치료가 오래 걸리는 날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인근 주거지입니다.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골목에는 원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이른바 환자방이 성업하고 있었습니다. 단기방을 주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하세요. 월세가 한 80, 100 이 정도 될 거예요. 지방인 환자들이. 환자들보다는 환자 보호자들이 주로 구하시죠. 이렇게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 유출 현황 지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내과 환자의 경우 환자 100명 중에 80명 정도만 울산 안에서 치료를 받고 20명은 타 지역으로 나갑니다. 외과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환자 100명 중 울산에서 치료를 받는 건 75명도 안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내과의 경우 2017년에 84.2%는 울산 안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5년 만에 80%대로 줄어들었고, 외과는 2017년 환자의 80% 가까이가 울산 안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021년에는 이 비율이 7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인 울산의 의료 성적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계속 악순환이네요. 이게. 그러네요. 네, 반복이 되는 거네요. 네, 실제로 뭐 유희정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실제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네. 사실 그전에도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치료를 가시는 분들이 적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이게 KTX나 SRT 같은 광역 교통망이 놓이면서 지역 환자들의 서울 쏠림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통계 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미 2012년 시점에 보니까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서울 바깥의 지역 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60%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2012년이면 이 시기에는 SRT 개통이 안 돼 있었죠. 그렇죠. KTX만 개통이 돼 있었는데도 지역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 병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모양새가 이미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다 이제 수도권으로만 몰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거네요. 사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뭐 몸이 안 좋아서 울산에 있는 어디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아프신 데 없는데요? 라거나 뭐 병이 있는데 별거 아니래요? 라고 판단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차도가 없고 더 나빠져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갔더니 알고 보니 큰 병이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경험담이라거나 들었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 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굉장히 팽배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환자가 서울에 몰려가서 환자 스스로도 불편해지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는 볼 환자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는데 그런 맞아. 경우가 있다더라. 근데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목 교수님, 이게 울산에 암이나 큰 병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나름 갖춰져 있긴 하죠. 근데 네. 이제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진단의 문제,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질의 의료와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노력을 해야죠. 그런 양질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 높일 수 있도록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존의 이런 환자 유출을 손 놓고 그냥 투잡을 수는 없어요. 보통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환자는 한 번 나가서 입원이나 외래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가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가시죠. 그 말은 우리의 자본, 우리의 돈이 밖에 나가서 유출된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돈을 모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수백억 원이 되거든요. 그 돈을 아끼기 위한 설비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죠, 울산에. 네. 뭐 아프신 분들 봐서도 사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 외부로 나가는 교통비까지 하면 아까 그 뭐 달세를 얻으시는 분들도 봤지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 KTX, SRT 처음 뚫리고 나서는 네. 그런 걸 우려를 했어요. 울산의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 가서 다 소비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냐. 예. 근데 이제 의료 서비스까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의료의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 이런 걱정이 생길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 이영애 의원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뭐 정책적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보완도 많이 필요할 것도 같고요. 일단 뭐 진단도 뭐 자체적으로 많이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지금 이제 계속 나온 아까 수치도 마찬가지고 결국 지역에 이제 거점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상급 병원인 울산대 병원에 한 곳에만 좀 집중이 되고 그래서 의료 병원 간의 어떤 그런 편차도 좀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부로 빠지고 중증이 아닌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근데 지금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뭐 CEO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책임이 뭐냐면 어쨌든 공공 의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좀 더
이렇게 민간병을 의존하는 것들이 거점 어떤 병원의 역할이 있다면 이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저도 병원들이 좀 더 민간 병원이든 뭐든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사실 근데 또 수익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실 그 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죽고 사는 정말 중요한 서비스잖아요. 이게 뭐 어떤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굴러가면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닌가. 이 부분도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대해서 나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방금 이제 뭐 종합병원 왜 민간에서 안 생기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시장성 의료 시장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안 생길 건다 하는 거가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그 민간에서 이런 투자가 잘 안 일어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누가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시장에 자유롭게 풀어놓고 수요 충만만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돈이 몰리는 쪽으로 가고 인구가 적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수가를 아무리 올려놔봐도 사람 이용 자체가 적으니까는 수익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공공의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바로 이런 보건소, 공공병원 하는 어떤 이런 측면들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또 적절하게 의료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기 모든 전국의 병원들을 똑같은 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는 없을까? 예. 오늘 저기 질문제는 없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렇게는 안 될까요? 아니 뭐 답을 할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아까 인증제도 같은 경우도 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의료 인력 그다음에 의료 기관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꽤 많은 돈을 정부가 이쪽에 투자를 하고 또 인력도 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할 수 있다면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의료 서비스의 그 천국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뭐 공감되는 게 다른 분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뭐 소방, 학교를 어느 지역에 가도 비슷하게 받을 거라는 서비스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의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좀 말씀하신 거를 한번 실현해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그 나백주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자본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세금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은 그 몇 년 전에 강릉 저 산불이 나면서 지역에 소방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정부가 그 소방 안전 그 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교부세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그 지역의 그 소방 장비랑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도 좀 그런 대대적인 뭔가 혁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투자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상향 평준화된다면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이거만큼 좋을 게 어디 있겠어요. 조례 제정 가지고는 안 될까요? 부담을 저희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국민의 그 뭐 자유권 또는 뭐 여기까지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 울산이 공공의대가 없다면 울산 대학이라도 좀 특별히 졸업하고도 울산에서 나름대로 뭐 몇 년간은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럼 장학금 제도가 되겠다, 그죠? 그런 제도들을 좀 바꿔가서 울산에 좀 울산 인력들이 남았어. 우리 울산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게 되면. 무조건 탈울산이 아니라 좀 더 신뢰가 높아지고 서울 안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그죠? 그게 안 될까요? 그렇다면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 구급차를 타고서 이 병원 갔다가 여기 안 돼서 또 저 병원 갔다가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는 그런 또 뉴스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또 한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누구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응급의료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울산대학교 병원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응급실 공간에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응급병상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응급실 안에서 곧바로 치료해도 되는 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을 하나 비워놨고 혼자서 따로 치료받는 게 안전한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도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계속 병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 입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의뢰를 하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직원이 채용이 될 거고요. 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도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뭔가 인력이나 이런 인력이 더 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채용을 해서 그동안 울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땐 대부분 울산 외곽에 있는 정신의학과 전담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이 모자라다 보니 심각할 때는 환자들이 경북 영천이나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경남 합천까지 옮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신체 질환하고 정신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일반 이제 정신과가 개설이 되지 않는 일반 응급실에서는 이제 정신과 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좀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정신과를 전문으로 보는 이제 정신응급을 하는 이제 진료실에서는 이제 신체 질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가 갈 데가 없어서 이런 응급의료 시설이 그동안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데는 돈과 인력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정신응급의료센터도 고작 병상 2개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만 최소 의사 3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이 필요하고 드는 비용도 5억 7,3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고 병원이 응급 환자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국비와 시비 같은 예산을 투입해야 병상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은 물론 서울의 대형 병원조차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응급병상을 운영할 정도입니다. 울산 시내 중심가를 나가보면 진료과별로 병원들이 적지 않게 운영되지만 정말 급할 때, 많이 아플 때는 찾아갈 병원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응급실과 병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도 울산에 여러 곳 운영되고 있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 100명 중 17명 정도는 울산 바깥으로 나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5년 가까이 별다른 개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울산 안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경남 양산이나 부산까지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119 전화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고 뭐 5천 어떡해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시면 일단 뭐 양부대라도 가셔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다음 달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24시간 상주하는 소아 응급 의료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료 시설은 있으니까. 네, 병원 간판은 진짜 많은데 급할 때 갈 병원이 없다.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 방송 전에 식사하고 들어오면서 와, 병원이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이렇게 많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플 때는 갈 곳이 없다는 건 정말 좀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예. 응급한 상황에서는 사실 그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은 아픈 아이 들쳐 업고서 아유, 너무 힘들죠. 뛰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위급성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예. 네. 자, 여기 대해서 응급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사실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을 것 같고 어떤 그 네, 결론까지 조금 전에 어느 정도 가지 않았을까? 그죠. 연초에 당초에 이제 예산이 10억을 잡아서 울산 대학병원에다가 저희들 이미 줬는데 의사를 못 구한 상태예요. 아 정말요? 네. 돈을 막 이만큼 주면 안 될까요? 보통 이제 응급 얘기를 하면 뭐 돈을 더 많이 수가를 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4시간 당직 체계, 응급 체계 이 하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보상은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네. 이전에는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치료를 하면 돈을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아니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1 더 해준들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비슷한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불났다고 해서 출동할 때마다 비용 보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려는 그러니까 환자가 더 생기길 바라야 되는 환자가 생겨야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지금 돼 있으니까 24시간 당직계 응급체계는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유희정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처음에 전달해드렸던 그 경실련 시민단체에서 밝혔던 필수의료 공급 현황을 봤을 때도 울산의 응급의료 현황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게 울산의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인구 10만 명당 몇 명 있나 봤더니 3.15명인데 이게 전국에서 6번째로 적은 수준이에요. 근데 울산의 다른 병원에 응급실이 없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공백이 발생하는 거는 의사를 충원해야 되는 1차적인 문제부터 병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지역 단위라고만 해도 1년에 4억 8천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만으로 사람을 다 구할 수 있고 응급실을 다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대책으로 시도해 볼 만한 거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울산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 부분, 뭐 의사 선생님 부분 거기다가 뭐 병원까지 지금 다 부족한 실정인데 심각하게 더 내다봤을 때 우리 이영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2022년 8월에 우리 울산 사회 조사를 했어요. 사회 어떤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51.8%가 우리 보건 의료 서비스가 더 상향이 돼야 된다.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도 이 건강의 화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사회 지표만 보더라도 이제 울산 시민들이 의료의 수준과 질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이제 우리 다 욕구는 똑같잖아요. 나도 조금만 있으면 나도 서울 가겠다. 더 나은 병원 가겠다라는 네. 이 욕구들이 자꾸 팽배해지고 공공병원도 생기지 않냐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저는 이러한 민간 병원들은 다시 또 좋은 의사를 못 구할 테고 그러면 또 우리가 시민들은 또 병원 찾아갔을 때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원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받기도 힘들어지고 그럼 포기하고 서울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이 병원이 수익 구조가 또 오히려 작게 있는 이 병원들조차도 수익에 만약에 어떤 그런 적자에 되면 이 병원조차도 제대로 존재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상상을 하니까 네, 아찔합니다. 그나마 작은 병원들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이런 의료 문제, 건강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나 정부에 요청하고 또 이걸 이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주장을 자꾸 많이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나 하나 그냥 서울 갔다 오면 끝이다. 나만 네. 나가면 된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 사회의 의료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네. 그런 앞으로 관심. 인구 고령화가 되어지면은 이제 만성 질환이 더 많아지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건강이 늙어갈 수 있도록 이 돌봄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공공병원들이 또 지역에 있는 개원에 있는 민간 의원들과 함께 그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굉장히 그 투자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돌봄 의료 체계도 연결성이 높아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관심이 좀 많이 좀 집중이 돼야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무관심했던 사실이고요. 그러네요.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거죠. 나백주 교수님, 시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막상 전화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어느 병원 가면 좋겠냐. 교수님한테. 제 지인들도 전화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울산에서 진료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막상 울산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뭔가 깨름직할 거예요. 불안한. 네, 울산에서 받아도 되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진짜.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프죠. 네. 슬프고 그런 비용이 고스란히 다 울산 시민들이 내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얼마나 교통비 썼는지, 간병비를 얼마 썼는지, 아니면은 뭐 불필요한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인데 그런 비용들 고스란히 다 시민분들한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진짜 관심 기울여야 돼요. 네, 저희가. 우리의 끝없는 관심만이 예.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 선생님, 울산을 살리는 또 길이라는 말씀들을 또 해주셨습니다. 관심이 시작이 아닐까. 맞네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울산 지역의 의료 인프라, 의료 서비스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가를 좀 짚어본 시간이라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좀 기분이 좀 참담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네 분을 다음 편에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네. 예.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예. 좀 얘기를 해보고요. 다시 예. 만나기를 약속을 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하고요. 자 다음 회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만약에 아프다 하더라도 어디든지 가까운 데 가면은 금방 나을 수 있다. 예, 믿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의료 시설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행복 추구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닐까, 지름길이 맞습니다. 아닐까, 그런 생각 네.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울산시 정책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네. 체인지업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더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게요. 예, 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감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체인지업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오실 때는 좀 다른 각오로 좀 오시지 않았을까. 지난주 가시면서 또 마음도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얘기하고서 내가 출연료를 받아서 가도 되나 그런 생각들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기준으로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주도돼서 해야지 지방자치가 해내기도 너무 힘든 거죠. 사실 이 부분은 뭐 국가 할아버지라고 해도 참 풀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긴 한데요. 자, 그래도 나 교수님께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진주의료원 폐원 때 그때 이제 저도 진주에 내려가서 없어지면 안 된다. 그 목소리도 보태고. 아까 화면에 제일 목소리 크셨던. 아니 뭐 혹시 그분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